오전에 지난 시간 때 얘기가 좀 분석분석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연두법과 시두법 얘기할 적에 어찌 보면 그래요. 우리가 육식각자를 갖고서 연, 월, 일, 시에다가 간지를 표기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찌 보면 과연 이게 참 이 간지로 표기한 것이 그때에 맞는 건지, 또 우리가 저 하늘에 이 천도가 유행하는 바를 간지로 인사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천기에 과연 인사가 거기에 과연 부응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걸 한번 철저히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양력과 음력의 차이, 또 양력도 4년마다 한 번씩 하루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걸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금 하루 갖다가 교정을 해두잖아요. 이거 윤희를 하잖아요. 과연 그것이 맞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게 참 산 넘고 산 넘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이런 걸 우리가 정말로 냉철하게 한번 학문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지금 연, 월, 일,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월 시도. 사실 천도의 변화는 좌우에서 변화를 이루는데 우리는 인월달로서 지금 전해와 이번 해로 구분을 하잖아요. 과연 이게 맞을까? 네? 그것도 입춘을 기점으로 하는 게 맞을까? 우수를 기점으로 하는 게 맞을까? 우리는 지금 입춘을 기점으로 해요. 지금선 연월일식 할 적에 그런 원리를 갖고 쓰는 것인지, 아니면 왜 핸드폰에 있는 거 갖고 그냥 몇 월 몇 시 딱 하면 그냥 촥 누르면 자동으로 쫙 나오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고쳐지도록 돼 있나, 이게. 나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올해는 입춘이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입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도에는 또 며칠 몇 시에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마 돼 있겠죠, 그죠? 그럼요. 그런 거 쉽죠. 네. 자동으로 쉽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역법을 정월달을 인월로 해서 새해로 이렇게 삼았는데, 정월달 절기로서 새해를 삼는 것이 옳은지, 중기로 새해를 삼는 게 옳은지. 왜?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우리 자시 같은 경우에는 날의 자시는 자시 반에서 전날과 다음날을 구분짓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절기도 동짓달이 절기로서 동짓달을 구분짓는지, 동짓달 반에 이게 자시 반을 동짓달로 구분지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제 물론 연애 월을 논할 적에 입춘 몇 월 며칠 몇 시, 그 시를 갖고서 그러면은 거기 연월일 시 몇 시 몇 분까지 지금 이렇게 좀 돼 있나요, 지금? 그죠? 돼 있구나.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그런 거 한번 체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안 해봤는데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년 입춘 때 체크해보면 되겠네. 아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립 시각을 몇 시 몇 분, 네, 거기에 상관해서 1분 차이로 해가지고 그거 한번 집어넣어가지고, 내년도 2월 4일 11시 42분. 그래요? 한번 거기 사주 한번 41분하고 42분하고 그거 한번 쳐보지 한번. 2월 4일 11시 42분. 네, 그러니까 42분이 전입 시각이면은 41분이면 전년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42분이면 올해고 년도고. 자, 1분 차이로 그냥 어마어마한 차이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1분 차이로. 그거 맞을까? 이게 참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시에도 며칠에 이제 시두법을 갖다 적용을 하잖아요. 그죠? 갑기야반에 생갑자, 을경야반에 생병자 이렇게 시두법을 적용을 하는데 여기도 그냥 요즘에 의견이 분분해요. 그렇죠? 바뀌는데요. 1분 차이로? 네? 1분 차이로 바뀌어요. 그렇죠. 바뀌지요. 2분 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태양이 딱 정오, 그죠? 태양이 딱 5시 반, 요걸 정오라 하지요. 그때를 보고서 이제 우리가 오포도 불고, 그게 시각을 알렸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를 12시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시가.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자시가 문제돼요. 또 뭐 다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에 와서는 또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태양이 남중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남중하는 것과 저기 독도에서 남중하는 것과 다르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또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동경 135도를 기준해서 하고 있죠.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그 조선 시대에는 중국이 아마 북경을 중심으로 했을 거예요. 아마 120도 북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시간을 우리가 쓴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못 쓰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경도가 117.5도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한때는 우리가 이제 일제강압기에는 동경 135도를 취하다가 중국의 북경 시간을 취하다가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동경 135도를 중심으로 취하다가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때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54년도 일 같은데 그때에 우리의 시간을 썼어요. 127.5도 우리의 시간을 썼는데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61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다시 일본 시간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 시간을 쓰고 있죠. 지금 북한은 우리의 시간을 딱 쓰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은 우리의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태양이 이렇게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하다 보니까 그 1도 상간의 차이가 대략 4분 정도 차이가 나요. 4분. 그러니까 동경 135도와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몇 도입니까? 8.5도인가요? 아니 7.5도구나. 7.5도 차이 나는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하여튼 24분 차이가 난다고 해요. 하여튼 서울 중심으로 하면은 대개 우리나라는 32도, 1도에 4온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동경 135도 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는 대략 32분 차이. 대전하고 서울하고는 경도 차이가 어떻게 되나? 예? 어떻게 되나? 거의 비슷한가요? 요즘은요. 네? 요즘은 만세력을 누르면요. 거기에서 지역이 이제 출생지를 누르라고 그래요. 그럼 출생지 딱 누르면 아. 얘도 차이가 나요. 아, 출생지를 누른다. 아, 그래요. 출생지를 찾기 이제,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기기에 자꾸 의존하시다 보니까 이제 아니 근데 좋지요. 편리하고 좋지요. 아, 그러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네. 출생지가.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뭔 차이가 있느냐? 자식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제 그 얘기예요. 자식을 어떻게 처리하냐. 여기 배우신 분들은 어떻게 자식을 어떻게 처리해요? 야자식, 조자식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주 기록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거기 기기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나? 12시 기준으로 해서 네. 일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야자신가 조자신가 크기를 하면 그래서. 야자신, 조자신. 그렇지. 이것도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설이 많아요. 과연 우리가 자시라고 했을 적에 자시는 11시에서부터 새로 1시까지를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서울인 경우로 얘기를 한다면은 12시 32분부터 뭐 1시 32분 사이를 얘기하겠죠. 근데 만약에 11시 부산서 태어났는데 만약에 11시 30분에 났다. 부산서 태어났는데 11시 30분에 태어났다. 그러면 전자신가요? 후자신가요? 부산이니까 대략 한 24분 차이 나니까 전날자신을 쓰겠죠. 그죠? 전날자신. 그런데 날짜는 전날자시겠지만 시간은 뭐 다음 날 자시로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참 많은 거죠. 그리고 위에 천간이 바뀌지 않나요? 네? 위에 천간이 바뀌잖아요. 천간이요? 예. 바뀌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갑기야반에 생갑자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갑자일에 11시 반에 부산에서 태어났다. 만약에 갑자일에 11시 40분에 부산서 태어났다. 그럼 이제 다음 날 되겠죠. 날짜는 부산이니까 갑자기. 갑자기 11시 40분. 밤 11시 40분. 네, 밤 11시 40분. 네. 갑자기. 네. 그러면 그 전날 그러면 그 다음 날로 해야죠. 서울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부산은 20 몇 분 전이니까 네. 그 전날로 하고. 아니 그게 11시 40분이라고 했으니까 11시 40분. 근데 고민을 할 게 없는 게 교수님. 네. 출생지를 딱 누르면은요. 네. 여자신지 저자신지가 그냥 거기에 딱 떠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주 첩경 같은 데에서는 네. 자시다 하면 전날씩 다음 날 구분하지 않고 막 써요. 새로운 날에 자시고요. 그럼 구분하지 않고 써요. 자시부터 시작이니까. 자신을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자신 나누지를 않고 써요. 그런 주장학자들도 많아요. 그러면
뭐 자시를 기점으로 네, 전날 11시를 갖다 되면 그냥 다음 날로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써요. 그게 맞아. 안 되죠. 네, 사회적경이야. 왜 자식을 갖다 굳이 왜 나오냐는 얘기예요. 네? 자식은 자식이지. 그러면 굳이 나를 그게 다음 날로 그냥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과연 뭐가 옳으냐?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네.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옳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의 기준이니까 옛날에는 이런 시기가 없었잖아요. 네. 12시, 뭐 1시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자시 그랬으니까 네. 자시부터 새로운 나름을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삼명통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야자시와 조자시 구분을 둬요.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가 옳으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 근거를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 자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용, 술해 요 12지지에다가 공부를 했다고 했을 때 왜 하필 쥐를 갖다가 자시에 넣냐는 얘기예요. 네? 다른 동물들은 약물과 음물의 차이로 인해서 발가락 수의 차이에 의해서 발가락 수가 짝수인 동물을 축, 묘, 사, 미, 유, 해 이렇게 두고 홀수인 발가락 수가 홀수인 동물은 자인진, 오신술 이렇게 둬요. 근데 쥐만큼은 앞발가락이 4개, 뒷발가락이 5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소년들도 바로 전날 자시와 다음날 자시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쥐를 여기다 놔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다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게 참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이해하지만은 이게 뭐가 옳다 그러라는 것이 이게 과학적으로 탁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칫하면 이게 미신으로도 우리가 치우치기도 하고 그렇게 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명리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좀 반성하고 끊임없는 토론 과정을 통해서 학문적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선 먼저 뭐 사주를 딱 알면 뭐 쉽게 인생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명사들은 사주팔자 갖고 명사가 된 게 아니라 점을 통해서 명사가 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지금 이 간지법이 황제 61년 서기전으로 2637년에 그때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 이렇게 딱 쓰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쭉 내려와서 지금 이제 하원 갑자년도가 된 겁니다. 그간의 간지에 혹시 차이가 없을까? 천도는 그렇게 유행을 하지만 인사에서 과연 그렇게 빈틈없이 딱딱딱딱 이렇게 맞춰주었을까? 저도 사실 명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도 때로 이렇게 적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는 냉철하게 그걸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이제 가능하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다 핸드폰 갖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일에 대해서 시를 기록하고 참 그렇게 하세요. 아니 나도 시간 없고 바쁘다 보니까 때로는 탁탁탁탁 전화해요. 해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원리를 알고서 하니까. 지금 너무 몰라서 예? 너무 몰라서. 그래서 어찌 보면 공부는 너무 편리하게 하면 안 되고 무식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에 여기 포테법. 이 12포테법은 우리 10이 운성이다. 운전할 운자의 별성자로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 때, 266쪽이에요. 266쪽. 이 말하자면 이제 태양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돈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게 태양이 공전이라 하죠. 태양이 공전할 적에 다른 지구 주위를 12바퀴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에 12달이 생기는 것이죠. 말하자면 태양의 일생을 12단계로 논한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포테법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천간의 일생을 논한 것이 포테법이에요. 천간의 일생을 논한 것이다.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제 본명의 생명력을 논한 거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간을 보면 이제 갑을, 병정, 무기, 병신, 임계가 있는데 요 각각의 천간자의 일생을 지지자로 논한 거예요. 지지자로 12단계로 이렇게 논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도 역시 이렇게 12단계를 거쳐서 생로병사를 거치는 뜻으로 말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포태법 이름이 포태양생 욕대관왕 쇠병사묘, 여기 제가 이제 도표에 보면은 포에다가 절자를 쓰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이렇게 윤회하듯이 돌고 도는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도 12인연법이 있어요. 무명의 씨앗으로 인해서 인간은 계속 윤회의 바퀴 속에서 채바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절하는 자리가 절처봉생이라고, 절하는 동시에 다시 포태가 된다는 뜻으로 여기다가 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포라는 글자는 어머니의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포예요. 태는 거기에 이제 혼이 안착하는 거예요. 이게 태예요. 양은 길러지는 것이죠. 어머니 몸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생은 출생하는 것이죠. 그죠? 출생하는 겁니다. 이제 출생하면은 몸에 이제 몸 깨끗이 씻어줘야죠. 이게 목욕이에요. 목욕. 우리는 저기 목욕을 폐할 폐자를 쓰기도 해요. 폐지라고도 말을 해요. 왜냐하면 어린애가 아직 여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폐라는 말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관대. 관대는 갓관자에 띠대자 썼죠. 이게 뭐냐면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관례를 행하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관례를 이제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벼슬을 하죠. 그래서 관대 다음에 관록이 들어가는 것이고, 왕은 내 인생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기를 말하죠. 이게 왕이고, 그러나 세상 이치는 모두가 다 극직관, 극하는 동시에 다시 또 쇠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쇠할 시자를 쓴 것이고, 더 뒤에 가서는 이제
병들 병자를 얘기하고 죽고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제 장사장자를 썼죠. 장사장자가 풀초자에다가 죽을 사자에다가 다시 풀초자 쓴 것이죠. 풀에다가 시신을 얹어놓고 다시 풀로 덮는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대개 이 포태법이 많이 쓰여요. 근데 지금 우리 명리에서 포태법 별로 잘 안 쓰죠? 써요? 그래요. 이 삼명통이라든가 하여튼 많이 쓰는데 사람들이 잘 적용을 안 하죠. 한두 사만 보기만 하고 그렇게 하죠. 되게 풍수에서는 이 포태법을 아주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적어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사주학을 비롯해서 동양 철학에서 기륭화복을 가릴 때 많이 쓰이는 법으로 풍수지리에서는 사구법과 88량법, 이 포태법 잘 알면은 88량법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알면은 여기서 주로 사용한다. 포태법은 주로 천간의 일생을 논하는 것이다. 세상 만사 모두가 영원한 것은 없다. 따라서 천간에도 음양과 강요, 생사의 나누어지는 이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분운, 분양의 지룡유강이라 음으로 나누어지고 양으로 나누네 차례로 강과 유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이 바로 이 뜻이다. 이 뜻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천간에도 오양과 오음이 있어서 갑병, 무, 경, 임 이게 오양이고 을정, 기, 신, 개 이게 오음이죠. 그래서 양은 강이 되고 음은 유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30분이 됐네요. 잠시 쉬었다가